네, 갑진년 청룡의 해 내년부터 한 위원장 광폭 행보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지영 차장님. 네. 지금 당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한 위원장의 첫 일정이 대구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놨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대전부터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을 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국립현충원이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이 있고요. 네. 서울 이제 묘지가 다 차서 이 대전의 국립현충원을 만들어서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1월 1일에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2일에는 오전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대전 시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그날 오후에 대구 시당으로 이동을 해서 이 대구 시당에서도 신년회를 갖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주목되는 것이 그 다음 날 행보인데요. 이 광주 시당을 방문해서 이 광주 시당에서도 신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대구 찍고 이 광주로 가는 것인데요.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취약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남에까지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성을 쏟겠다라는 그 뜻이 이 일정 속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님,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혹은 그 전신의 자유한국당 대표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특히 5.18 묘지를 방문했을 때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모양새도 꽤 많았잖아요. 이번 한동훈 장관이 4일날 5.18 민주묘지를 광주에서 참배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광주 시민들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요, 실제 이제 진보 민주 진영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런 이제 민원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제주도 4.3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직권으로 재심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는, 그리고 옛날에 민주화 유공자 빚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해결해주고요. 실제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죠. 80년 광주의 아픔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굳이 저는 호남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환영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이념적으로 약간 이게 보수와 진보다 보니까 열렬한 이게 환대는 못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는 비토를 하거나 오히려 이제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광주에 방문해서 저는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한 위원장 지난 금요일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우리는 소수당이고 상대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사람 만나기 전에는 특검법을 둘러싸고 한껏 날이 서 있었는데 오후에 막상 얼굴을 볼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17분간의 만남인데요.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까 탐색전을 벌였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만남은 그 만남이 있기 전부터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던 사이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장관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던 또 그런 나름의 악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떻게 인사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참 많은 주목이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요. 사실상 뭐 두 분이 처음 만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단 보기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서로 간의 면전에서 뭐 날설말이 오고 가지도 않았고요. 다만 일단 첫 만남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는 그 행보가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은 분명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미묘한 긴장감도 그리고 또 때로는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저 두 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는 것 당연히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고 사실상 예고를 해놓으신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전운이 감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야의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숙제를 두 분 모두가 다 받아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뒤로 보면 두 사람 화면을 보면은 뒤에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라는 문구가 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님, 저거 뭐 일부러 걸어둔 건가요? 아니요, 저 오래된 건데요. 뭐 우연찮게 그러게 된 건데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넘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 화려하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정말 소문난 잔치를 벌였는데 먹을 게 없고요. 요란한 빈소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나름대로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통해서 뭔가 한동훈은 다르구나 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첫 일성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통령 편을 들었을 때는 국민과 맞서는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하나 생각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난 12시다. 아, 난 12시. 난 12시는 별이 안 보이죠. 별 볼 일 없다. 네. 예, 현재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비대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부장수장님 뭐 말씀하신다고 네. 손 드셨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때는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 한동훈이 무슨 사감이 있어서 개인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감정을 드러낼 일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제1야당 대표를 예방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감이 끼어들 여지도 없고 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첫 만남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제1야당 대표를 예의를 갖춰서 만났다. 앞으로 펼쳐 보일 국민의힘 혁신 그리고 총선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그리고 대야 관계를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한동훈 정치력이 달려 있는 것이지 첫 만남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너무 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민 변호사님. 하지만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지금 한 위원장이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좀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여권에서 나오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이제 뭐 아마 대통령실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이나 신년에 하면 이게 어떤 언급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민주당이요 특검을 그냥 처리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는 거 민주당도 알잖아요. 모든 민변의 일부 변호사 빼고 이 특검에 갈 변호사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래 주가 조작에 계좌 빌려줘도 치자고요. 그래봤자 벌금 몇백만 원 나오는데 이걸 81억 들여가지고 특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특검이라는 게 권력 비리로 크게 중대한 범죄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걸 홍익표 대표는 권한쟁의 심판하겠대. 권한쟁의 심판. 아니 국회는 모든 게 법대로 우리 다수 숫자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법대로 다 패스트트랙 태워서 법대로 하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 국회의 악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고유권한 거부권 행사하는데 이게 왜 권한쟁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헌법을 짓밟고 법치를 짓밟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빨리 이거 철회하고 이제 민생과 정책을 통해 총선해야지 김건희 특검으로 총선 치를 겁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정 변호사님은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네. 악법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악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법이 아닌 걸 잘 아셔요. 이미 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의 배우자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되니까 이거는 갑자기 악법이 돼버려요.
그냥 늘 했던 게 왜 김건희 여사 앞에 되면 악법이 되죠? 그다음에 주가 조작 뭐 계좌 빌려줬는데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런 사건 일반인들은요 검찰 불려가서 탈탈 털려서 기소됩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죠.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검찰이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무혐의를 내려야 되는데 권력자의 배우자는 이유만으로 1년을 넘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발의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70% 이상이 특검법 거부하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바람 좀 해주세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악법이라는 이유가 지금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이 특검과 특검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드루킹 뭐 특검도 있었죠. 김경수 지사가 관련돼서 나왔고 최순실 특검도 있었고 고 이해람 중사 특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 이해충돌이 있는 교섭단체는 다 배제돼서 했어요. 그건 네. 특검법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입법부에서 해왔고 여야 막론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대국민 보고도요. 다 그런 특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동훈 장관은 최순실 특검에서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특검을 운영했어요. 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앞에 서면 그게 악법이 되죠? 심지어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치적이다. 지난 3월에 이거 갖고 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아예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될 것 같으면 그때 받아서 쳐낼 건 쳐내고 협의할 건 협의해서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의 부분들이 무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밝히고 털었으면 민주당이 여풍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와서 질질 끌고 12월에 이게 정치적 목적이다 하면서 되레 못 받겠다.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특검법을 하자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편드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12시 되면 안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합리적인 미래 세대의 권력자로서 아니면 미래 세대의 유망받는 정치인으로서 첫 저 발걸음이 어떤 김건희 여사 방탄 비대위원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불행한 일이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것이 다시 돌아오면 바로 다시 상정을 하실 겁니까? 고민해봐야죠. 네. 이 정도 되면 국민하고 맞서는 정부,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누구 하나는 편이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불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성 선생님.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열의와 정성으로 민생과 관련된 입법을 열심히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는 2만 6천 건의 법안이 제출이 됐고 그 가운데 만여 건이 처리가 되고 지금 1만 6천 건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법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민생 입법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원내 제1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 법안의 처리를 촉구를 하고 여당을 견인을 했다라면 아마 총선에서 민주당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이 끝나고 180석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가졌을 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민생 입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그 관련 법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3구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수많은 법안 가운데 김건희 특별법 처리하는 정성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써도 통과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데 왜 그 법안은 다 모른 채 하고 오로지 기승전 김건희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귀담아는 듣겠는데요. 구정차장님께서 뭐 여당 입장을 좀 편을 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편드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회는 여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 의석은 맞아요. 하지만 다수 의석이 있다 해서 상임위에 올라온 모든 법안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요. 법사위 파행 부분들을 누가 시켰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시켰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는지 제가 여기서 누차 얘기하지 않아도 입이 아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야 협치가 실종돼서 정치가 실종돼서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정지됐다,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집권 여당과 정부가 다시 아로새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서 구차장님이랑
이슈적인 만서 뭐 민생이 좋아지겠습니까? 네. 다만 서로 간에 구차장님이 얘기하시는 민주당의 부분들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책 실정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서 부대님 발언 중에 두 개는 팩트를 정정해야 될 게 지금 검찰이 왜 무혐의를 안 하고 있느냐.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무혐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막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왜 지금은 처리 안 하느냐. 지금은 이제 그 권오수 회장이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되거나 공범이 안 되면 공소가 지난 거잖아요.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무혐의 이전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브리핑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고 이성균 씨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공개 소환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문재인 이재명 대표도 글 올리다 삭제하고 조국 교수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다른 거는 브리핑하고 다 공개해도 되고 이성균 씨는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똑같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당히 좀 과제다라는 점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하나의 사진이 좀 유명하고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을 임명했을 때 통상 보통 보면 대표가 가운데에 섰던 것 같은데 지금 원재욱 원내대표는 오른쪽 끝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왼쪽 끝에라고 돼 있습니다. 장은주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이제 수평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탈권위적인 그런 면모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장은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 특권의 철폐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도 본인이 이제 중앙에 서지 않고 이제 구석에 서는 모습으로 이 부분을 좀 상징화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본인은 여의도 문법에 따르지 않고 뭐 5천만의 언어를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는 것은 저런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시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냉혹한 성적표를 매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공천 상황에서 이해관계 그리고 갈등들이 첨예해질 텐데 그때 과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 네. 사실 사진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